자, 시작해봅시다. 11월 12일 국내 농구랑 국내 배구, 그리고 오늘 축구 청소년 경기 있죠. 네, 4개국 참가하는, 그죠? 아닌가? 하여튼 축구 경기가 하나 있었어요. 봅시다. 축구 경기가 한국, 우즈벡, 중국, 베트남 이렇게 4개국 참가하는 대회 같은데 그 대회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열리고 4시 반에 시작하네요. 좀 있으면 시작하네. 자, 어제 거 잠깐 보자면, 어제 제가 농구는 거의 안 갔고요. 제가 DB가 1 같다고 봤었는데 애매해서 안 갔는데, 어제 판정 시비가 좀 있더라고요. 1점 차로 막판에 동점에서 자유투 불어주는 바람에 1점 차로 이겼더라고요, KT가. 그래서 어제 눈물 많이 흘리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KB랑 한국전력, 제가 이 경기 KB가 쉽게 이길 것 같지는 않다고, 기준점 높지만 오버 가자고 했었는데 오버 들어왔고, 현대건설과 GS칼텍스는 실바가 못하면 언더고 실바가 잘하면 오버를 할 거라고 했었는데, 저는 5경기 연속으로 풀세트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더를 추천을 했는데 5경기 갔습니다. 5세트 신기록 세웠죠. 실바가 여자부 12년 만에 신기록 세웠는데 1라운드에 최고 득점 경신했어요. 12년 만에 208점인가 그렇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어제 실바 쓰러지면서 마사지 받으면서 마사지 받고 나와서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대단해. 그 정도 프로가 그 정도 워크애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바 존경합니다. 어쨌든 아쉬웠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실바 그렇게 잘해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몰빵 배구 하는데 그렇게 잘하면은. 오늘 맞춰봅시다. 자, 오늘 먼저 삼성 LG 농구부터 볼게요. 자, 페이스는 7등 6등 비슷합니다. 페이스 69.75, 평균보다 살짝 낮다고 보시면 되고, 레이팅대로 계산할 때 70보다 77. 상대 삼성은 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슛 효율은 좋은데 공격 리바운드가 안 돼요. 쟤들은 외곽 슛만 계속 쏘기 때문에 이제 밑에 4번 5번 포지션 애들이 골 밑에 있지를 않습니다. 니콜스도 나와서 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 리바운드 마진이 되게 딸리고, 그와 반대로 LG는 마레이가 항상 밑에서 리바운드 노리죠. 슈터는 살짝 떨어지는데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서 이제 재차 슈팅, 밑에서 골밑슛 비벼가지고 넣는 게 마레이 특징이라서 좀 더 상대 상성으로 가면은 LG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이 지금 홈 2연패 중이에요. 이 팀은 작년에 보스턴 느낌이 좀 납니다. 공격 3점슛 잘 들어가면 크게 이기고 안 들어가면은 약팀한테 쥐고 막 그런 느낌인데, 지금 2연패 중이고, 이 팀의 신기한 점은 야투율이 50%가 넘어가면 전승이에요. 근데 야투율이 4자 달고 있다, 40몇 %대다 그러면은 한 번 빼고 다 졌어요. 지금 2번 연속 40몇 %인데 다 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 이상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LG가 최근에 좀 체력적으로 너무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만만치 않은 KCC 상대로 이기긴 했는데, 또 이틀 만에 또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들 일정이 너무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몽골에도 갔다 왔다가, 쓸데없이 동아시아 무슨 슈퍼리그를 만들어가지고 중국 팀들도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거는 걔들이 나와야지 좀 대회가 커질 건데, 솔직히 좀 쓸데없는 대회라고 보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건데, 체력적으로 LG가 좀 많이 힘들다. 거기다 6위상도 없다. 그러면 이번 경기는 삼성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역배긴 하지만 이 경기는 삼성 추천드리고, 제 계산상으로 152점 나옵니다. 근데 기준점이 153.5죠 근데 이거는 삼성이 야투율 좋으면은 오버고 안 좋으면 언더, 언더 오버를 추천드리기는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더 오버보다는 역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대한항공과 삼성화재. 대한항공 서브 6위 7위 등수는 대한항공이 한 개당 앞서는데 큰 차이 안 나요. 둘 다 비슷해요. 서브로 뒤지게 못합니다.
그냥 안정적인 서브를 넣는 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리시브와 세트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 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대한항공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예요. 압도적으로 대한항공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더군다나 삼성화재의 서브가 후지기 때문에 리시브가 잘 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세트까지도 더 높아지고, 이렇게 세트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면 대한항공 공격수들이 대부분 뭐 정지석, 정한용, 뭐 러셀 이런 애들이 기술적으로 조금 뛰어난 선수들이 많습니다. 파워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서 리시브까지만 잘 올라가, 세트까지만 잘 올라가면은 대한항공은 공격도 무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화재도 뭐 세트까지는 평소보다는 잘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리시브가 좋지도 않고, 세터의 역량이 도산지가 얘가 잘할 땐 엄청 잘하는데 못할 땐 또 못해요. 아시죠? 기복이 좀 심합니다. 키가 크다는 장점이 있고 블러킹이 좋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상대 리시브가 너무 안정적으로 올라가 버리면 도산지 블로킹의 장점이 상쇄돼 버립니다. 그죠? 전문 블로커도 아니기 때문에 그 도산지의 장점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경기는 세트까지 봤을 때 대한항공이 되게 유리한 경기고, 둘 다 웬만큼 세트까지 된다 치면은 블록에서 대한항공이 오히려 좀 더 앞섭니다. 센스 있는 선수들이 좀 많아요. 수비도 잘하고. 블록도 대한항공이 앞서고, 디그는 차이가 많이 나고, 대한항공 레프트랑 그리고 대한항공의 리베로 애들은 정말 수비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모든 면이 대한항공이 앞선다. 유일한 변수가 앞포짓인데, 앞포짓 차이도 대한항공이 뭐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가 않아요. 다만 아히가 한번 미치면 블로킹 위에서 때려요, 계속해서. 그래서 한 세트 정도 갖고 오는 경우도 많고, 어쩔 때 한 번씩 또 강팀을 잡아버려요. 아이가 컨디션이 좋으면. 지표 다 무시합니다. 그냥 찍어 눌러버립니다, 아이가. 근데 직전 경기에 한번 한번 이겼죠, 삼성화재가. 누구한테 이겼죠? 삼성화재가 얘들이 조금 도깨비 팀 기질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한 번씩 잡아요. 직전 경기 누굴 잡았지 기억이 안 나네. 잡은 걸로 기억하는데 KB손보를 잡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이 또 두 번 연속 잡거나 그러진 또 않아. 한 번 이기고 나면 한 두 번 치고 막 이런 식이라서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고르지 못합니다, 삼성화재는. 근데 이번 경기도 무난하게 삼성화재가 이기지 않을까 봅니다. 삼성화재 승에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여자 배구 정관장이랑 도로공사. 정관장 서브 1등이에요. 쟤들 뭐 스파이크 서브 넣는 애들이 없는데 서브 강약 조절하면서 절묘하게 넣어요. 서브가 좋다. 도로공사는 뭐 전력적으로 안정되지만 서브 자체를 뭐 목적타 서브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기 전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서브로 장난칠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한항공 이긴대요. 대한항공. 제가 삼성화재가 이긴다고 했나요? 아니, 대한항공 이기죠. 대한항공 승에 언더 쪽으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정관장과 도로공사. 그래서 도로공사는 전력이 좀 많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서브로 장난칠 생각 안 해요. 그냥 서브 범실을 줄이자 이 주의예요. 그래서 서브는 정관장이 좀 좋다고 보시면 되고, 리시브는 차이가 많이 나요. 정관장 가장 문제점이 리베로 노란이, 걔가 왜 계속 리베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리시브 연습하면 노란만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이선우랑 박혜민이 리시브도 떨어져요, 레프트가. 그래서 리시브 받는 선수들이 레프트 2명이랑 리베로라고 보면 되는데 95% 이상이 걔 3명 다 불안해요. 근데 다만 다행인 거는 도로공사가 목적타 서브를 막 그렇게 막 넣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리시브는 정관장이 평소보다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리시브에서는 정관장이 좀 더 불리하다. 다만 오늘 도로공사는 서브 좋은 정관장한테 살짝 평소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리시브는 전반전 도로공사가 유리하고, 세트도 당연히 리시브가 불안하니까 세트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전관장은 다만 한 계단 올라서요. 최근에 그 이쁘장하게 생긴 세터 있잖아요. 그 전관장의 이름이 이름 뭐였죠? 아이돌 데뷔 실패한 여자 센터처럼 생긴 애 있는데, 최서연이죠. 얘가 최근에 늘었어요. 하는 거 보면 인물값 하더라고. 최근에 하는 거 보면 되게 잘해요. 확 잘하고 그런 건 아닌데 많이 늘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막 헤매고 긴장하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감독한테 자기 의견도 말하고 자신감이 좀 붙었어. 얼굴이 좀 이쁜 애가 그러니까 또 좀 더. 정관장은 인물 보고 뽑아요. 다 그랬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지금 박혜민도 그렇고 최소연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조금 계속 기량이 향상 중이라서 최근에 경기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관장의 문제점은 리시브와 세터였는데, 지금 세터 문제가 어느 정도 보강이 되고 있다. 그 리시브도 위파이가 들어오면, 박혜민 빼고 위파이 들어가면 엄청 좋아집니다. 확신을 해요, 제가. 그래서 정관장은 앞으로 점점 도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블락은 지금 그 정관장의 센터진 미들 브로커 자리들 2명 다 잘해요. 정우영이랑 그리고 박은진 다 잘해요. 1등이고, 도로공사 좋긴 한데, 도로공사의 그 센터는 원래 그 배구 천재 배우나였잖아요. 근데 배우나가 이제 노세아가 있고, 그 자리에 이제 이지윤이라고 아직 고등학교 졸업 안 했을 겁니다. 걔가 들어와가지고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뭐 속공 공격은 거의 없지만 타이밍 맞춰서 브로킹을 꽤나 쏠쏠하게 해주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아마 걔는 롱런 하지 싶어요. 그래도 김세빈 이지윤보다는 박은진, 정호용 쪽이 훨씬 더 속공 공격 성공률도 높고 블로킹 벽도 높다. 그래서 블락은 센터진은 정관장이 좀 더 앞선다. 디그는 비슷해요. 6-2-5인데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당첨 100%님 20개 주세요. 그럼 낮에 것만 줄게요. 낮에 것만 주간만 줄게요. 야간은 못 줍니다. 자, 그래서 아포짓은 근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네테가 강 스파이커는 아닌데 테크닉은 오히려 저는 모마보다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파워가 딸려. 하지만 막 밀어치고 끊어치고 일불러 쳐내기 하고 이런 거는 자네테가 모마가 좀 더 앞서고, 파워나 지구력 이런 거는 도로공사 모마가 훨씬 더 앞섭니다. 다만 모마도 오늘 이제 상대 센터진이 괜찮기 때문에 평소보다 공격 성공률 떨어질 거예요. 평소에 44%인데 살짝 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도 이 경기는 정관장이 상대적으로 약팀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경기는 정관장이 충분히 비벼볼 가능성이 있어 보여. 이렇게 배당이 2.86 대 1.2 이렇게 차이 날 정도로 기량 차이가, 전력 차이가 크진 않다고 봅니다. 도로공사가 유리하긴 한데, 지금 정관장이 홈에서 3경기 다 이겼어요. 뭐 어차피 보면 뭐 한 번 질 타이밍 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배당이 이 정도로 벌어질 건 아니다. 전 이 경기 대전 정관장이 비빈다고 봅니다. 정관장 프렌 쪽으로 접근하고 싶고, 언더 오버는 아무래도 기준점이 179.5라면 4세트만 가도 오버가 뜰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정관장 프렌의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축구 있죠. 4시 반에. 그거 한국이랑 우즈벡인데, 이거 뭐 청소년 축구인데 어디로 칠 줄 몰라요. 다만 한국 라인업 뜨진 않았지만 선수 구성 보면 나이가 20살에서 22살입니다. 옛날 나이로 치면 21살에서 23살이죠. 대학교 1, 2, 3학년생, 아니 군대 갈 나이 이 정도 애들이고, 우즈벡은 18에서 20이에요. 평균 연령이 우리보다 2살이나 어려요. 이 연령대 친구들은 2살 차이가 엄청 커요. 진짜 큽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내 경기력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나이 때문에, 순전히 나이 때문에. 실력은 모릅니다. 우즈벡도 요즘에 청소년 축구 되게 강해요. 얘들 이번에 처음으로 또 월드컵도 진출했잖아. 그래서 축구 열기도 높고, 우즈벡이 옛날에 94년도부터 제가 우즈벡 축구를 봤었는데, 막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때부터, 그때부터 비비고 막 터프하게 잘했었는데 계속 못 가다가 마지막 월드컵 예선 최종 예선에 떨어지고 하다가 이번 처음으로 이제 갔잖아. 축구 열기가 많이 높단 말이에요, 이 나라 자체가. 그죠? 근데 나이가 깡패예요. 이 2살 차이는 이 연령대에서 골격부터 조금 차이 납니다. 다만 뭐 우즈벡 아시아 국가긴 하지만 러시아 영향으로 조금 서양, 우리 동양권처럼 생긴 애들도 많지만 서양권 애들처럼 생긴 애들도 많아요. 쟤들은 체격 자체도 우리가 조금 더 큰 경우가 많고, 하지만 그래 2살 차이 저는 작지 않다고 봅니다. 이 경기는 한국 승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한국 승 한다면 이 청소년 경기의 특성상 한 번 무너질 때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 다혈질이고 그래가지고 본인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마헨 소액으로 마헨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근데 뭐 실력을 모르니까 그냥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여태까지 스포츠 축구를 봤던 상식으로는 어린 나이에 2살 차이 너무 커요. 한국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다 했고